안녕하십니까? 숨겨야 했던 그 이름, 조영래라는 제목으로 조영래 인권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1학년 6반 박선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란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그 이름을 전태일 평전을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태일 평전의 저자가 조영래 변호사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청년 전태일의 죽음을 추모하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살린 평전의 저자를 당시 사람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인권이 억압받는 사회에서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억 속 노동운동은 전태일이란 이름만을 남겼고 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신의 평생을 인권에 바친 조영래라는 이름은 사라져만 갔습니다. 저는 어두운 사회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으나 주어진 삶의 시간이 너무도 짧아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못한 조영래 변호사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조영래 변호사의 성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태일 열사께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불살랐다면 조영래 변호사는 짧았던 청춘을 모두 바쳐 법의 수호를 통해 탄압받던 시대에서 인권과 민주화의 불꽃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조영래 변호사를 보고 제가 성공하기 위해 거칠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조영래 변호사께서는 헌법 속 잠들어 있던 인권을 끄집어내어 국민을 보호하는 첫 걸음을 뗀 유인입니다. 당시에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최전선에서 변호사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현대에는 철학이 없어 흔들리는 사회적 가치관들과 섣부르고 가치평가적인 대중의 시선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는 합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인 철학을 역사 속에서부터 끄집어내어 널리 보급함으로써 조영래 변호사님처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조영래 변호사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영래 변호사께서는 유년 시절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당시 유지 공장주였던 아버지께서는 뒷거래를 하지 않는 등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덕분에 형편은 어려웠지만 늘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을 위해 당시 자유당의 사진을 오려내버리는 등 서슴없는 행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후 진행된 한일 회담에 대해 당시 최대 규모의 학생 반대 시위를 주도하셨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이후에는 6.8 부정선거 규탄과 삼선 개헌 반대 등 각종 전단이나 선언문을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조영래 변호사님께 가상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언제 이 일에 종사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중학교 시절 3.15 부정선거 때 사회의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제 지식이 필요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종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덧붙이자면 전태일 열사께서는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 3권을 직접 공부하시는 등 법적 지식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조영래 변호사께서는 이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지식이 없으나 인권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종사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부당하게 실직당하고 고문받고도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자서 분을 사기도록 두지 않고 하소연할 것 없이 떠돌게 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하는 질문에 이번에 전태일 평전을 집필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태일의 삶과 뜻이 알려지자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처럼 민주화의 불씨가 지켜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조영래 변호사께서는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차리셨습니다. 이 상담소를 차린 이후에 망원동 수재 사건, 여성 조기정년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 상북동 진폐증 환자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을 다루셨습니다.
특히 상북동 지배증 환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 속에 잠들어 있던 환경권을 최초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조영래 변호사께서는 법률계에서 인권을 지켜내신 선구자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조영래 변호사께서 작성하신 전태일 평전에 대해서 제가 평론을 남겨보았습니다. 조영래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씨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문장 실력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태일 평전에서는 전체적인 글이 철저히 제3자의 시선으로 서술되지만 마치 전태일 본인이 쓴 듯 전태일이 느꼈을 법한 심리 상태나 사고 과정이 생생하고 열정적으로 드러나 있다. 평전을 뛰어넘어 마치 알던 사람이 죽은 듯 진심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조영래의 마음이 독자에게 곧바로 전달되었다. 허구성 하나 없이 적혔지만 그 어떤 소설보다도 감동적이었고 가슴에 와닿았다. 독재 정부와 노동 착취라고는 경험도 하지 못한 내가 공감하였으니 당시 사람들, 특히 노동자들에게 이 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상상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전태일 평전으로 전태일의 삶과 뜻이 알려지자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조영래는 그 곁에서도 변호활동을 이어나갔으니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에서 조영래가 미친 영향은 가히 한 사람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40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단명했는데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많은 업적을 세우고 간 것이었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사는 현대인으로서 한없는 감사함과 동시에 너무 일찍 별세하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숨겨야 했던 그 이름 조영래. 그 이름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